43살 이선미 씨는 커피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무시, 가족들로부터의 외면,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지금의 이선미 씨는 다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과거 상처 많은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그 상처들이 더욱 도드라진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치유는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의 과거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다 지난 일인데 왜 계속 그래라고 말하며 빨리 잊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새로 만난 남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여성들에게는 공감이 필요하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된다.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는다. 특히 깊은 배신감이나 상실감을 경험한 여성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한 남성의 경험담을 보면 제가 만난 여성은 이혼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남자를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1년 정도 꾸준히 기다려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한 번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야 한다. 시간에 늦지 않기, 연락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하기, 작은 부탁도 소홀히 하지 않기. 이런 작은 신뢰들이 모여서 큰 신뢰로 발전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작은 것도 지켰어요.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한 것도 반드시 지키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한 것도 꼭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믿게 되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종종 자신을 탓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이때 주변에서 비난을 하면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한 여성의 말을 들어보면 친구들조차 저에게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가족들도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고요. 그럴 때마다 더 움츠러들게 되었어요. 비난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들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방법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다시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한다. 안정감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감정적 안정감, 경제적 안정감, 신체적 안정감 등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한 남성은 이렇게 했다. 제가 만난 여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감정적으로도 절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변화무쌍한 행동에 민감하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차갑게 대하면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여성의 증언이다. 이전에 만난 남자는 기분파였어요. 좋을 때는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고 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죠.
7번째 방법은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많은 중년 여성들이 독립적이 되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거나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새로 만난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했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혼자 잘해왔는데 갑자기 의존적이 되는 게 싫었거든요. 8번째 방법은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인정이 더 효과적이다. 한 남성의 방법을 보면 그녀가 요리를 할 때마다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일을 잘할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었고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도 자주 말해줬어요. 이런 작은 인정들이 모여서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9번째 방법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보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실제 경험담이다. 어떤 날은 갑자기 우울해져서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받아들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이혼한 날이었더라고요. 10번째 방법은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새로운 좋은 기억으로 덮었어야 한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함께 해야 한다. 한 커플의 이야기다. 저희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까지 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좋은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11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다. 때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 상대방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여자친구가 상담을 받는 것을 도왔다. 처음에는 상담받는다고 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일이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건강해졌어요. 12번째 방법은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상처 치유는 긴 과정이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2걸음 뒤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녀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결국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13번째 방법은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처의 원인이 된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과거도 그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런 경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를 통해 더 성숙해진 면도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어요.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14번째 방법은 그들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아이들도 부모의 이혼이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새로운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남성의 경험을 보면 그녀의 아들이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어요. 엄마를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15번째 방법은 그들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이 있다. 이런 경계선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들이 설정한 선을 지키고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체적 접촉이나 감정적 친밀감도 마찬가지다. 실제 사례다. 처음 몇 달은 손도 잡지 못했어요. 그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먼저 손을 잡아주었어요. 16번째 방법은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꾸준히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 남성의 말이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계속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았어요. 17번째 방법은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은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실제 경험담이다. 그녀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 했지만 제가 계속 응원해 주었더니 지금은 그 분야에서 상을 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18번째 방법은 그들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에게는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친구들이 인정해주는 남자라면 더 안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심으로 대하면 친구들도 인정해줄 것이다. 한 남성의 이야기다.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관찰도 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대했더니 나중에는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19번째 방법은 그들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치유의 속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린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주어야 한다. 빨리 하라고 재촉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회복되는데 저만 늦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속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20번째 방법은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격려하는 것이다. 치유는 서서히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된다. 그래서 작은 발전이라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격려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한 남성의 관찰이다. 처음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끔 웃는 모습을 보였죠. 그럴 때마다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웃게 되었어요. 21번째 방법은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함께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언젠가는 함께 여행을 다니자고 했어요. 은퇴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살자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22번째 방법은 그들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들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하다.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이런 강함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한 남성의 말이다.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자주 표현했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23번째 방법은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틀렸다고 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 경험담이다. 가끔씩 이유 없이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24번째 방법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통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 한 남성의 방법을 보면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여러 곳을 제안했어요. 그 중에서 선택하게 했죠.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게 했더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25번째 방법은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남성의 성공담을 들어보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이혼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아이 문제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갔고 절대 비난하지 않았어요.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의 독립성도 존중했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어요. 감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경험도 함께 만들었어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그녀의 과거도 존중했어요. 아이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경계선도 지켰어요. 꾸준히 사랑을 표현했고 성장을 응원했어요.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그녀만의 속도를 인정했어요. 작은 변화도 격려했고 함께 미래를 그렸어요. 그녀의 강함을 인정했고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주었고 끝까지 꾸준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녀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저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상처가 있었기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과거 상처 많은 중년 여성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진심과 사랑,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치유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진정한 사랑은 상처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처든 치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선미 씨의 말을 전한다. 저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지금은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해요.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과거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은 더 깊고 진실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다.